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 SM6인데요. 사실 기존 SM5의 후속 모델이었지만 르노 삼성 측에서 약간 더 고급화를 추구했다는 이유로 SM6로 명칭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선 고급화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고 차를 운전할 때 느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연 그런 SM6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SM6와 같은 디자인은 앞으로 나올 르노와 르노 삼성 모델에 공통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미 신형 메간과 꼴레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시승 차량에는 젊은 소비자층 공략을 위한 바디 키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화려합니다. 계기판에 7인치, 센터피시아에는 8.4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됩니다. 센터 컨트롤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푸조에서 많이 쓰는 방식으로 고급차에 쓰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내 넓은 부위를 나파 가죽으로 감싸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뒷좌석은 넓으면서 좁습니다. 레그룸은 넉넉하지만 헤드룸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트렁크 공간은 충분합니다. 르노 삼성에서도 동급에서 가장 넓은 트렁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2.0 가솔린 모델이며 추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옵션을 장착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차량 가격이 3,572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체적인 완성도는 어떠한지 주행 섹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셔야겠는데요. 에어컨과 연동되는 소형 냉장고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SM6 다른 르노 삼성의 모델도 그렇듯이 주행 안전장치는 해제를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단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임의적으로 스포츠에 설정을 해보죠. SM6에는 150마력의 GD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기존 엔진과 달리 직분사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 특징인데요.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 20.6kgm라는 제원을 갖고 있는데 수치적인 성능보다 체감으로 느끼는 성능이 더 월등하다는 점이 좋습니다. 아쉽게도 계측기에서의 성능은 측정되지가 못했는데요. 하지만 구동 손실률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인데요. 기존처럼 개트락제를 사용하지만 TC에 비해서 기어 단수가 하나가 더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이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조금 인위적이긴 하지만 엔진 사운드를 만들어서 승객들에게 들려주는데요. 사운드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한 이제 변속기 같은 경우가 저속에서 이따금씩 쇼크를 보여줄 때가 있고 가속을 하고 있을 때 다음 단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의외로 각 단을 다소 좀 길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할 때 다른 차량에서 느끼지 못하는 약간의 이질감이 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 기존의 SM5 듀얼 클러치 모델들의 경우가 약간 울컥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반면 현대차가 소나타를 내놓으면서 듀얼 클러치를 장착했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면모를 과시를 했습니다. 이번 SM6의 듀얼 클러치 시스템 역시 그런 부분, 컴포트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은 엔진과 변속기를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속 성능이 상당한데요. 거기에 현재 이 테스트카에는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만 해도 무려 245mm에 달하는 만큼 이 이하급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된다면 가속 성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초대 초반이라면 정말 2.0 자유롭게 엔진으로서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는 코너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스티어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합니다. 단 이제 ESP가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코너 진입과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개입할 때의 느낌 자체가 나쁜 편 아닙니다. 단 차량의 외모 등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는 타사들처럼 ESP를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서스펜션은 조금 단단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포츠 모드에 놨기 때문에 댐퍼의 스트로크 자체가 조금 더 짧게 느껴지는데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아무래도 이제 서스펜션이 코너링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진입해서 어느 정도 마일드하게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다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와버리면은 리어 서스펜션 쪽이 그냥 할 일을 탁 하고 놔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에서는 느끼기 힘든데 언더스티어를 감안해서 코너링을 하던 중 후반쯤에 카운터스티어까지를 요구하게 된다는 점, 향후에 어떤 그 세팅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울러 이 차체 같은 경우가 기존 SM5 그리고 경쟁차인 말리부, 소나타를 타보게 되면 SM5의 것이 사실상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현재의 SM6는 그보다 더 나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쟁사 대비 견고한 맛에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을 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내구 측면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참고로 스포츠 모드의 서스펜션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어떤 범프 등을 만나거나 했을 때는 서스펜션이 이 노면에 차를 밀착시키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차체를 놔버리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이런 어떤 그 세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잡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형 세단으로 빠른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그래도 달리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한 달리든 안 달리든을 떠나서 제조사는 그런 완성도를 올려줄 필요가 있겠죠. 아울러 경쟁차인 소나타나 K5가 상당히 질타받는 부분이 스티어링 시스템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MDPS는 정말이지 유명합니다. 특히나 준대형까지 혹은 중형급 SUV에 가더라도 C타입을 고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현재 SM6에는 R타입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티어링을 돌리면서 차를 조작할 때 어떤 이 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스티어링 기어비 자체가 매우 타이트한 편은 아니지만 중형급 세단에 어울리는 그런 정도의 기어비를 적당하게 잘 구현을 해 놨습니다.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제동 성능인데요. 초기부터
네, 어느 정도 테스트가 지속되는 경우라도 30m대 후반을 꾸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5회차 테스트 이후에 40m 정도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승용 세단으로서는 분명히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또 하나의 장점, 사실 르노 삼성 차들이 굉장히 잘했던 그런 부분이 바로 정숙성인데요. SM6에서도 물론 그런 정숙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잠시 보실까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거의 대형급 세단과 맞먹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놀랐던 부분은 타이어의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는데요. 현재 타이어는 금호의 솔루스 마제스티라는 모델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저소음 타이어로도 유명한 프리미엄급 타이어인데 소음 부분에서는 정말이지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SM6 자체도 조용하지만 조용한 타이어가 맞물려서 적당한 퍼포먼스를 추구할 수 있으면서도 최고의 정숙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단 차량의 성격으로 놓고 본다면 역시나 245mm급의 19인치 스펙은 이 차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정말 300마력을 오버하는 차량들에서나 쓰이던 스펙인데 요즘 제조사들이 너무 이 보여주기 측면에 연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당연히 승차감도 조금 손실이 되고 연비 부분에서도 소폭 아쉬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제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 한계점에서 리어 쪽이 다소 처진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차량이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리어 측이 따라오는 속도가 다소 좀 느린 편입니다. 때문에 중형급이라기보다는 대형급 세단을 모는 것처럼 차체가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해외 시판 사양의 경우는 이 때문에 사륜 조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적용되며 조금 더 민첩한 그런 중형차만의 주행 감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외모는 굉장히 스포티한데 주행 느낌으로 본다면 다소 좀 평이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밖에 어떤 그 편의 장비라는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충실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 패셔를 장식하고 있는 8.7인치 모니터 역시도 좋은데요. 단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조장치를 사용할 때 하단에 보면 공조장치를 끄는 버튼은 없습니다. 때문에 모니터를 터치를 하고 다시금 여기서 풍량을 조정하든 혹은 시스템을 오프시키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외 고급 세단들의 경우도 과거에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통합된 방식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더 세분화된 것은 세팅을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것들은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해서 직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좀 보여주기 식의 이런 구성이 너무 많이 가미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반응 속도가 조금 더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충분히 좋은 정도의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크루즈 컨트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타사들의 경우는 정지했다가 다시금 차가 출발하는 그런 환경까지를 지원하는데 SM6의 것은 시속 40km 미치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또한 설정을 하더라도 50km 이상에서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히는 도심 구간 등에서 이용할 때는 거의 무용지물인데요. 때문에 고속도로 전용에만 머물고 있는 반쪽짜리 시스템, 다시 말해서 현대 기아차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가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오토 스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가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부드럽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하지만 SM6에서 오토 스탑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리거나 혹은 페달을 더 적극적으로 깊게 밟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운전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쉬움을 표하게 되네요. 좀 더 친소비자적인 그런 캘리브레이션을 적용시켜서 만족도를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오토스탑이 작동하기 이전에 부드럽게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이때 넘어오는 진동이 많습니다. 또한 타코미터를 보더라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엔진이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정상적으로 있을 때도 SM6의 진동량이 다른 세단 대비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좀 세부적인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차량 출시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다소 좀 서둘다 보니까 이런 그 작은 것들을 놓치면서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먼저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강을 해서 다시금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또 하나, 차량 가격도 약간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풀옵션 버전 2.0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이 지금 3,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익스테리어 패키지까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인데, 제조사들이 너무 좀 가격을 높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특히나 SM6의 경우 사실은 SM5의 후속이었죠. 어찌 보면 제조사에서 조금 더 나은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올려받기 위해서 6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아쉬움을 표하게 됩니다. 반면 고급화된 어떤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차별화된 SM6만의 느낌을 보여주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움을 꼽자면 시트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트 포지션을 잡기 다소 좀 애매하다는 것도 있고, 시트 포지션을 설정하고 나면 어깨 부분이 이렇게 좀 다소 떠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헤드레스트도 뭔가 이렇게 좀 디자인을 넣어서 뭔가를 구현해 놓긴 했지만, 실제로 머리를 댔을 때는 딱딱하게 이 부분만 지지를 해주게 되는데, 그 딱딱한 점이 머리의 한 점에만 몰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헤드레스트가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만 움직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편안한 자세를 잡는 데는 다소 좀 아쉬움을 느끼게 하네요. 향후에 어떤 이런 시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행연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GDE 직분사 엔진의 주행연비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정도니까 이 정도라면 2.0 중형 세단으로서는 충분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만난 르노 삼성 SM6, 분명 전세대 SM5보다는 나아진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가지 요소들을 놓고 본다면 너무 차를 성급하게 내놓으면서 어떤 세밀한 그런 디테일한 만족도를 많이 좀 떨어뜨리는 그런 점들이 눈에 띄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또한 이와 같은 모니터를 통해서 뭔가 화려한 것들은 구현해 놨지만 인터페이스가 다소 좋지가 못합니다. UI에 대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도 보기는 좋긴 하네요.
아울러 자동 주차 기능이 장착되었다는 것도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편의 장비의 탑재를 통해서 보다 차별화된 느낌, 또한 스포티한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그 유럽 세단 같은 느낌을 보여줬다는 점, 바로 그 점이 SM6가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 SM6 GLE를 만나봤습니다.